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공포감에 시달리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꼬리 잘 달고 돌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예습 첨삭지도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브렉시트 관련해서의 내용 크게 우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 놓고 보면서 비교 설명을 해드려야 가슴에 확 와닿으실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시황 설명 자세히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식투시경 시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육이죠.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AS를 통한 교육 복습과 그리고 새로운 교육 내용, 주도주를 잡는 그러한 교육 내용 진행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종목, 알토란 같은 종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독일의 흐름도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금요일 날 흐름이 여기입니다. 금요일 날 흐름에서 0.6%대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유럽 쪽에 독일 같은 경우가 2.5%대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죠. 금요일 날 기준에서요. 금요일 날 독일은 2.5%. 근데 미국 쪽의 경우에는 0.6%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브렉시트의 충격이 이 정도 충격밖에 되지 않느냐? 야, 이것은 그렇다면 실질적인 브렉시트 충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말 내내 호들갑, 그리고 월요일 날 아시아 증시 급락, 우리나라 동반적인 급락.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난주에 미리 좀 다음 주부터 해서 브렉시트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정리하시고 천천히 가십시오. 단 한마디 누구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장이 빠지고 월요일날 개파락 나오고 쭉 밀끌어져 내려가니까 그때 대해서 브렉시트가 어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렇다면 후행성의 해석보다는 냉정한 객관적인 해석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럽 쪽에서 금요일 날 2.5% 빠지고 나서요. 독일 쪽이요. 월요일 날 기준에 추가적으로 1.8%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대비해서 브렉시트 관련된 악재였다면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 거죠. 추가적인 하락을 했더라도 제한적으로.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0.7 정도로 끝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제 예습방송 10시,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뭐 해드립니까? 예습방송 해드리죠. 어제 화요일 날 내내 장중 무방 해드리죠. 장중에 첨삭지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보시자고요. 미국 증시가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리고 나서 개장 초에 반등까지 나왔어요. 약보합에서 플러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가 1%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영향으로 그 전에 금요일날 0.6%뿐이 안 빠졌으면 아시아 3.5% 일본이 빠지고 우리나라 2% 가까이 빠졌다면 미국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와서 뭐 1% 이상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장중에 개장초에 플러스가 나왔다니까요. 그럼 내용이 뭡니까? 브렉시트 영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어제 오늘 얘기예요? 계속 있었던 얘기지 장 깨지고 후행성의 해석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눌려 내려왔지만 어제도 야간 무료 방송 때 말씀드린 내용이 200포인트까지 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시초가에서 약보합에 그 이상 반등까지 내줬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브렉시트의 영향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 밀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조정 혹은 또 다른 내용의 흐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달러와 흐름이 다소 강하게 또 혹은 다소 약하게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파운드화에 영향을 크게 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엔화가 안전자산의 영향 때문에 엔화가 살짝 강세를 띠고 채권 가격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 강세를 띠고 상품 가격이 일부 눌리고 금 시장에서 금값이 오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파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체감 온도가 거의 와닿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벌써 환율이 1,200원 위쪽으로 막 이상한 원화가치 평가를 못 받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을 겁니다. 금융시장이 지금 유동치나요? 주식시장만 다소 밀렸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격 줄이기 잘 진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자, 다시 미국 증시 놓고 보시면요. 그래 결론은 뭡니까? 밀렸더라도 크게 우려하는 바는 아니다.
하락 추세로 다시 회귀되는 흐름도 아니다. 거기에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요. 여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174% 2009년 3월 대비 174% 올라와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보실까요? 독일의 닥스입니다. 일봉 차트요. 보셨죠? 하락 추세 라인으로 뭐 다시 밀리면 하락 추세 라인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 조정 대비해서 제한적인 조정이죠. 월봉 보실까요? 여전히 독일도 저 끝에 보시면 169%의 상승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자료 다 다운로드 받으시든가 아니면 HTS상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호주 어제 종가의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호주 안 열렸어요. 어제는 왕비 탄신일이라고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금요일 날 종가의 기준이고 오늘 호주 같은 경우에 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좀 밀렸죠. 밀렸다 손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연중 고점 위치에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호주의 월봉 차트도 얼마나 이쁩니까? 거기에 일본 니케이 지수 크게 무리 없다라는 겁니다. 크게. 예?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통화정책 부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BOJ의 회의 오히려 긍정적인 재료 내용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엔화 강세가 너무 또 강하게 진행이 된다면 일본 정부에서는 명분이 생기죠. 양적 완화, 추가적인 양적 완화 할 수 있는 명분, 대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내리지 말아라고 했지만은 난 내릴 거야. 엔화가 너무 세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위치. 대만 가권 지수는 어때요? 오늘 반등 나왔어요. 0.45% 수준의 반등입니다. 네? 대만. 여기는 브렉시트 영향 안 받나요? 어제 빠졌었는데 급락이 연출됐는데요. 브렉시트 그만 얘기하자는 겁니다. 항생의 흐름도 보합권. 중국 쪽 어떻게 되어요? 보합권. MSCI 신흥국가에 편입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그 영향력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편입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 편입이 안 되면 뭐 일시적인 중국 증시에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하고는 영향 없습니다. 항생도 영향 안 받는데 왜요? 우리나라의 일봉 차트입니다. 5일선과 21선, 중간에 11선이 놓여져 있겠죠. 오늘 꼬리 달고 살짝 잘 돌려놨습니다. 21선 바로 밑에 있지만 주봉상의 기준 어떻습니까? 딱 부딪히고 그러면 그랜빌의 매수 3법칙입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굉장히 센 흐름입니다. 이 지금의 흐름이. 그리고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시황 부분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시장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다. 지금 장세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지만요. 브렉시트 아니에요. 이번 주는 FOMC와 BOJ와 MSCI 중국 A지수 편입 여부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벌써 시장에는 다 반영이 돼 있다. 다음 주에 영국의 국민투표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 불확실성에 대해서 변동성 확대될 수 있더라도 추세를 악화시키거나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탄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한 시각으로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시장의 흐름 꼭 놓고 보십시오. 아시겠죠? 후행성으로 이상한 해석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료 내용에 대해서요.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뭐 있습니까? 여의도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강연을 진행해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첨삭 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급락이 연출됐지만 전체 업종이 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 투매가 나오거나 투심을 악화시킨 게 아니라 전체 탄력적인 반등 이후에 전체 종목에서의 비슷한 폭의 조정. 근데 오늘은 조금 엇갈렸어요. 그래 어찌됐건 오늘 뭐 꼬리 달고 돌리면서 잘 움직임이 나온 종목도 있고 뭐 삼성전자처럼 강세를 띠면서 수익을 내드린 종목도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교육을 통해서 다 잡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육 잘 받으셔야 되는데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놓고 보면서 종목에 대한 AS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AS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포스코데오, 하나테크인, OCI, BJ 프리테일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눌려져 있는 종목도 있고 또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지금까지 저를 편입 못하셨으면 재편입하세요. 신규 편입하세요. 이런 종목군들도 다 있어요. 대형주에서의 이런 수익률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자, 보시죠. 3월 14일 이후의 흐름이었는데 3월 14일 맨 처음에 삼성전자 추천드릴 때가 여기였어요. 120만 원대 초반. 예? 이 가격대에서 놓치셨다? 그 이후에도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서양식 패턴의 기준을 잡으면서 43회 방송 5월 16일 날 W자의 패턴. 그럼 조금 이따 이 W자형의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주가 또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면 월봉, 주봉 다 놓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갭에 대한 내용까지. 예?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봉 차트의 기준에서도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는요. 우리가 배우는 기술적 분석하고 거의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캔들도 맞아떨어지고 이평도 맞아떨어지고 수급도 맞아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추세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보셔야 됩니다. 누적 수급 놓고 보시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내리 물량을 뺏긴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내리 뺏기고 6월달 같은 경우 월등하게 물량을 뺏기죠. 이러한 흐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자사주 매입 때문에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는 개인이 팔았든 기관이 팔았든 기관과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자사주 매입은 기타 법인에서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익 소각을 하죠. 이익 소각을 하면 주당 가치가 높아지죠. 유통 물량 감소하죠. 그러한 와중에 기관들의 매수가 살아나면 지금 올해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가 거의 정체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정체예요. 그럼 하반기에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연기금이 들어올 때 어떤 종목을 살지를 보셔야 되는데 업황 긍정적이고 실적 개선될 수 있는 그리고 비중을 삼성전자 비중을 기관 쪽에서 낮춰놓은 상태랍니다. 지금 매도를 해서 낮춰놓은 상태에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 그러면 기관이 매수를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외국인이 다시 팔까요? 팔기도 하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돌려지는 강세의 시점에서.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15.14%의 상승률이 작습니까? 5월 초순 대비해서 혹은 5월 중순 대비해서 혹은 6월 초순 대비해서.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이 큰 수익에서 지금 140만 원 넘길 때 발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야 내가 왜 바닥에서 못 샀을까? 130만 원 미만에서 윤정도가 맨날 교육해줬는데 왜 못 샀을까? 지금 그럼 140만 원 미만으로 내려와 있을 때 관심 가지셔야죠. 예?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요.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W자형의 패턴의 기준에서는 요 기준 1번과 2번의 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재차 돌려지게 되면 요만큼의 범위 이 범위를 수치로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110만 원이고요. 여기가 140만 원입니다. 그럼 30만 원이죠. 여기 돌파하면 30만 원 더 올라가면 170만 원의 목표 주가 170만 원의 목표 주가 3분기 이내에 나온다고 보셔야죠. 그래야 이게 W자형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좀 더 가파르게 당겨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금 주도주 역할과 수급까지 다 배우시는 거예요. 월봉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W자형인데 여기도 W자형인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줄을 하나 더 거놨습니다. 무슨 줄이에요 이게? 아니 세상에 삼성전자가 월봉에서 갭이 나왔어요. 예? 천하의 삼성전자가 월봉에서 갭이 나왔다고요. 갭이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갭이잖아요. 거래량도 지금 6월 중순인데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죠. 거래량 실리겠죠. 실리는 상태에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 여기까지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갭 상승에 대한 돌파 갭 우와 대박 급진갭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상승률의 목표는 요 범위만큼의 요 범위 155만 원. 쉽지 않습니까? 이걸 왜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양봉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이런 양봉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양봉 하나 안 나오겠어요? 나오면 되죠. 왜? 수급 더 좋아졌는데요? 실적 더 개선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자신감 가지시고 140만 원 미만에서 편입 기준 설정하시는데 가급적이면 135만 원 전후면 더 좋겠고요.
아시겠죠? 그 기준 좀 설정하시고 KB금융의 월봉입니다. 우리가 이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금융주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실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계속 놓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수급 개선폭 다시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범위에서는 어차피 35,000원 위쪽에서는 이 고점도 있지만 35,000원 위쪽의 흐름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놓자. 그리고 요 박스 라인의 움직임을 가져가자. 이렇게 내려오면 또 편입하자. 근데 이것을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잘 기준점을 못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셔야 돼요. 월봉으로. 이게 굉장한 장기간의 변동성 축소입니다. 15% 수준에서의 변동성 몇 년 동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응집돼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수급 일단 개인들 많이 물량 뺏긴 상태예요. 거기에서 과도하게 오히려 깨져 내려가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과도하게 깨져 내려가 과매도 권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무조건적으로 눈 감고도 가져가야 되는데 왜? 바닥금리에서 더 이상 자기가 깨질 게 어디 있어요. 금리 이제 돌릴 수 있는 구간인데 물론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했지만 그거는 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이 구간으로 회귀가 되겠죠. 몇 년 동안 걸쳐져 있던 그 가격대로 회귀가 되겠죠. 회귀가 된 이후에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면 이때는 본격적인 주도주입니다. 그 수급 부분이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관심을 꺼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업종이니까. IT, 수출주, 환율 관련된 종목, 거기에 금리 관련된 종목은 꼭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BJF 리테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갖고 나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추세 기준에서 상승, 평행, 삼각형. 평행 삼각형인데 상승 추세죠. 지속형이니까.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이러한 그림들 다 보여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갭 상승 따라잡기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편안한 게 뭐예요? 사실상은. BJF 리테일은 거래량이 좀 없어요. 그게 아쉽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거기에 누적 수급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누적 수급이 악화된 거 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물론 이럴 때처럼 누적 수급 부분이 갑자기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라서 거래 대금 상관없는데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라서 일정 범위에서의 물량이 텅텅 터지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또 회귀가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의 범위에서는 누적 수급이 급격하게 출회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이겠죠. 지금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요 라인에서 21만 원과 22만 원 요 박스 범위에서 지속적인 흐름. 그 앞전에는 여기서의 지속적인 흐름이었죠. 교육한 이후에 쭉 뻗어 올라와서 요 구간이 됐는데 여기에서의 공방 이외에 요 구금은 수급 부분 감안한다면 과도한 매도 권역이다. 그렇다면 관심 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 BJF 리테일도 충분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뭐 악화돼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의 AS 부분도 좀 짧게 단행을 해드렸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교육, 복습 교육. 어제 조금 애매모호하게 시간이 짧아서 설명드렸던 교육 있죠? 그거 오늘 제대로 복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교육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도주 관련해서 교육 내용 굉장히 많아요. 맨날 보시면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야. 뭐가 똑같아요? 다 틀려요. 단계별로 계속 업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윤정도의 필살기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차분차분 배워 놓으셔야 나중에 종목 완전 정복할 때 주도주 완전 정복할 때 다 여러분들 것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 내용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강연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정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예, 오래간만에 교육을 길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 차분하게 잘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차분차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것으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은요,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교육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 내용은 자료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교육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복습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죠?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 3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할 겁니다. 누적 수급이 업되고 있을 때 주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럴 때 편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전고점 돌파 이전, 전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시장 조정받을 때 편입.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오늘 실질적으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 매집주에 손바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수급주체 세력 매집주의 악재는 기회이다. 매집이 돼 있는데 악재가 나와서 우와 기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매집주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정두가 87년도에 증권계좌 처음 개설하고 난 이후에 이제 30년이 됐죠. 30년 동안에 객장에서부터 모는 종이에 차트 그려가면서 공부할 때 그것을 노하우로 이것을 만들어놔서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교재로 만들어서 책으로도 내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30년 동안에 그 노하우가 밀집되어 있는 건데 집중되어 있는 건데 근데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외국인 따라하기, 기관 따라하기, 수급 따라하기. 근데 거기 보면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자,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장중 무료 방송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집이 돼 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5조 정도의 기준을 놓고 잡는다고 하면 5조짜리 종목에 5% 들어오면 2,500억입니다. 2,500억 들어오면서 주가는 당연히 움직이겠죠. 움직일 텐데 매수한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대략적인 평균 단가 추정치가 나온다면은 그 매집 추정 단가 대비해서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와야만 주도 세력도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야 이 수익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수익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매집을 했는데 그 물량을 누군가 또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주다 보면 눌리겠죠. 자, 어찌됐건 이 내용에 대한 기준은 점진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복습 내용에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 오늘 복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누적 수급이 업되고 있을 때 기준이에요. 누적 수급이 계속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이렇게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직전 고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직전 고점을 뚫어주기 직전에 이럴 때의 수급 개선폭을 확인하고 거래량을 확인하고 돌파 이전에 편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추가 상승의 수익을 낸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자연스럽게 눌려. 어떻게? 왜? 이렇게 개인 수급이 횡보할 때에 횡보한다는 건 뭡니까? 주도 세력이 추가적인 매수를 안 해서 횡보할 때. 그럴 때는 개인들이 못 기다리고 투매를 하고 나갑니다. 그럼 이럴 때의 편입.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흔들려서 깨져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와서 깨져 내려올 때 그럴 때에는 수급 확인하고요. 일부 수급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평균 단가 수준 확인하고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차분하게 실제 종목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어제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LG화학이에요. LG화학. LG화학 놓고 보시면은 2015년 1월 8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가 수급이 피크예요. 개인들 누적 수급이 이렇게 피크입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국인이 빨간색이에요. 외국인이 이만큼 사고 기관이 요만큼. 네?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0으로부터 따져도 샀고. 그렇게 되면서 개인들은 6.5%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5% 어마어마하게 440만 주를 개인들 물량을 빼앗았었어요. 그래서 6.5%를 편입을 한 건데 그때 전체 총 평균 단가가 26만 9,420원, 26만 5,556원. 그러면 대략 27만 원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 앞전의 흐름에서는 평균 단가 더 낮아요. 근데 만약 27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5%면 약 30에서 50%를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30% 곱해주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8만 1,000원. 그러면 35만 원대까지 35만 원 수준까지 들어올려야 차익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매수 평균 단가는 더 낮아져 있겠죠.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작년 고점은 34만 원대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목표 주가.
자, 보시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지를 보는데, 자, 여기에 고점, 이러한 고점 부분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부분을 좀 잘라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점들을 부딪힐 때, 고점 돌파할 때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땡겨 놓고 이 부분 설명 1번 해드릴 거고요. 2번, 이거 갑자기 많이 빠져요. 갑자기 많이 빠져요. 그래서 2번, 왜 이렇게 빠지는지 2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수급이 개선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으로 놓고 보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왜? 수급이 악화됐죠, 다시? 그래서 여기까지의 흐름으로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땡겼어요. 땡겼더니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요.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수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터진다? 그럼 이것만 거래량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 기준에서는 가볍게 막 거래량이 엄청나게 빵빵 터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5MA, 20MA. 뭐 주봉이면 5주선, 그 다음에 뭐 20주선, 일봉이면 5일선, 21선, 거래량 이평선이죠. 그 부분을 넘겨줄 때 그것이 거래량이 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뭐 석배령이다? 석배령이면 어때? 다시 돌리는데. 어찌됐건 이 직전 고점을 돌리는 이 흐름에서 거래량이 5MA, 20MA를 뚫고 올라가는데 그 앞에 수급의 개선폭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점진적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야. 그럼 편입이에요. 수급 개선폭이 이렇게까지 확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초기에 직전 고점을 뚫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재껴서 뚫어? 우와 땡큐다. 여기서 만약에 아일랜드 갭을 발견 못했다면은 우와 여기서라도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갔다면 여기까지 수익 다 나는 거죠. 그죠? 왜? 수급 누적 수급이 들어오는데 좀 눌렸다고 해서 또 시장이 조정받아서 눌렸다고 해서 정리할까요? 뭐 정리하고 다시 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가져가시는 전략 대형주에서 이 기준에서는 이게 얼마예요? 얼마 지금 20만 원에서부터 29만 원이면 45% 얼마 동안에 한 3개월 동안에 45% 우와 대박이죠. 예?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겠어요? 6,600만 주란 말이에요. 6,600만 주 정도가 되면은 20만 주면은 얼마야? 13조? 13조짜리에 45%? 윤 정도 머리 좋죠? 금방금방 하죠? 예? 그러한 맥락에서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사실상 점진적인 상승이라서 뭐 직전 고점 돌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수급만 계속 들어오는 것만 확인되면은 아이고 보유, 아이 땡큐. 근데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합니다. 수급이 거의 횡보 상태, 조금 더 들어오지만 거의 횡보 상태. 지워볼까요? 거의 횡보 상태죠.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옵니다만. 그랬을 때 횡보 상태에서 다시 장대 항복이 터지고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 그러면 요날 편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편입 기간을 내려다보면 거래량이 실려있고 수급이 급격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될 때입니다. 외국계 창고든 국내 창고든 프로그램이든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여지겠죠. 조금 놓쳤어. 그 다음날 시초가를 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로 안 올랐는데 뭘 별로 안 올라 24만 원에서 29만 원이면은 2주 만에 5만 원 20%인데 2주 만에 24만 원이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5조 수준입니다. 15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2주 만에 20%? 엄청나죠. 여기까지는 편해요. 여기까지는 편하게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시장 보면은 왜냐면 밀려 떨어졌다가 돌리니까. 시장의 강도 있게 돌려지니까. 뭐 편하게 갈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흐름입니다. 여기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15년 1월 7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쭉 흘러와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평균 단가가 얼마냐라고 봤더니 기간이 24만 4천 원, 외국인이 24만 원. 그런데 여기에서의 누적 수급은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는데 잠시 수급이 멈춰졌을 때 아까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고점. 그죠? 그러고 나서 눌려집니다. 눌려지는데 수급이 어때요? 수급이 뭐 나간 게 있어요? 안 나가죠. 거의 횡보잖아요. 횡보. 네? 수급 횡보 기준. 응? 그렇게 했을 때 눌려요? 시장의 조정이었겠죠. 시장 조정일 때 편입이 되겠죠. 어느 시점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 수준을 놓고 보시면서 편입. 이때 24만 4천 원이라고 한다면 요 줄입니다. 요 줄. 예? 그렇게 해서 편입 이후에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어때? 일부 실려있다 할지라도 거래량이 수급이 좀 약해? 더 터져야 되는데? 좋아. 오케이. 뚫지 못했어요. 뚫지 못하고 눌렸어.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잡았다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터지는데 밀려 떨어지는 거래량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수급은 횡보.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과매도 권역 잡아야죠. 과매도 권역 잡아야죠. 왜? 평균 단가 이하니까.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거 차익 실현인데 일반 소형주는 차익 실현인데 그게 아니라 안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뭐 안 나갔잖아요. 거의 누적 수급 보시면 거의 그대로잖아요.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이런 데서 평균 단가 미만일 때 24만 원 미만일 때 와 감사합니다 편입.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치가 아까 8월이라고 그랬죠? 8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예? 24만 원 평균 단가 여기고 24만 원 여기네 여기 예? 그죠? 그러면 요 구간만 견뎌내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34만 4천 원 얼마? 24만 원에서 그러면 얼마? 10만 원 그럼 얼마? 40% 이 큰 종목이 8월부터 12월, 1월까지 뭐 12월인가요? 1월인가요? 네, 1월 4일 고점까지 40%. 이거만 차분하게만 놓고 보시더라도 시가총액이 얼마? 24만 원이면은 시가총액이 6,600만 주짜리니까 15조, 16조 하는 종목. 그러한 종목이 여기까지. 목표 주가 다 설정돼서 차익 실현 다 할 수 있는 구간이 되죠. 그죠? 그 이후에 그러면 어때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 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실려. 5MA, 20MA 넘기는데 여기서 뚫어줄 때 좀 실려줬으면 하는데 안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다시 한 차례 녹화방송 보시면서 복습하세요. 네 번째 공략 비법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배우는. 이게 뭔 내용이 이게? 매집주의 손바뀜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수급 주체 세력 매집주의 약재는 귀에다 투자 전략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자 이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누적 수급 약 1,085만 주의 매수. 6.58%. 한화케미칼입니다. 여기 써있죠? 한화케미칼. 2016년 1월 4일부터 16년 6월 13일까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잘 보시면은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 투자자 누적이. 그리고 2016년 1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인데 요 파란 색깔이 개인이고 기간이 요겁니다. 근데 요 기준에 있어서 하나케미칼의 누적 수급에 있어서 우리가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손바뀜의 흐름이라고 그랬는데 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요 기간에 손바뀜의 기관들, 외국인들 손바뀜의 기준에서의 매수 평균 단가예요. 매수 평균 단가입니다. 예? 24,000원대 기준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고 볼 때는 하나케미칼의 누적 수급 놓고 보실 때 누적 수급이 2015년부터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일 복습할 때 또 보여드릴게요. 2015년 이후에 이렇게 개인 수급이 내려와요. 그러다가 2016년에 횡보해요. 개인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외국인과 기관끼리 매수 매도를 한 겁니다.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손바뀜이 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준이 지금 잘못 표시가 된 건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기준에서 여기 표시가 지금 그 기간계가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는데 일단 요 부분이 기간입니다. 요 부분이 기간이 7.1%의 매도, 1172만 주의 매도를 한 거고요, 기간이.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이 수급을 얼마? 6.58%, 1085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손바뀜이 난 겁니다. 거기에 개인들만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바뀜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게 어제 13일 종가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 밀려서 24,000원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는데 재미난 그림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장대 양봉이 하나씩 나오죠? 이럴 때가 뭐냐면 외국인은 계속 사들였잖아요. 기관은 계속 팔았었고. 그런데 어느 날, 요런 날 같은 경우는 기관이 조금 더 사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 요 날도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 요 날도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 결론적으로 기관이 내리 팔았는데 기관이 매수를 일부만 들어오더라도 이런 장대 양봉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추세 부분 어때요? 아까 삼성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추세 부분 들어오겠죠. 기관들이 지금 계속 올해 내내 하나케미칼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 전부 외국인이 받아갔는데 다시 포트폴리오 짜려고 기관들은 또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럼 외국인들은 어때? 그래. 평균 단가가 24,000원인데 그래 들어와. 탄력적인 흐름 나오겠죠. 굉장합니다. 지금 하나케미칼의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은요 18% 이상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 18% 이상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올해 들어서만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 다시 외국인이 다 받았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의 2006년도의 흐름, 2007년도의 흐름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동국제강이 조선주들의 호황에 힘입어서 조선주들, 유조선 같은 경우에 후판 2중으로 들어가죠. 유조선의 후판 2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국제강도 납품을 하는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2006년 이후에 2007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온다. 2007년도에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이 나온다. 이러한 재료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뭐 2006년까지는 실적이 좀 다소 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그건 다 반영이 됐고. 그렇게 해서 동국제강의 매집이 굉장히 단행됐는데 시장 약간 흔들릴 때 팡 하고 때려주고, 그리고 동국제강의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땅 하고 때려주면서 매집된 상태에서 주가를 눌러버렸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매집된 상태에서 주가를 눌렀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땡기죠. 거기에 대수상 증강 나오니까 어때요? 그냥 평균 단가 대비 한 300% 올려버립니다. 철강주들이 나갔어요. 포스코 날아가고 현대제철 날아가고 동국제강 안 날아갑니까? 다 날아가죠. 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의 흐름이에요. 재료 내용이 뭐가 있었나요?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만 압축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내일 복습 때 또 말씀드릴 겁니다. 2006년도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의 철강 가격이 상승합니다. 아유, 좋아. 두 번째, 시장 주도주로서의 주가 흐름의 탄력적인 상승 랠리. 이건 뭐냐면 포스코, 현대제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상장 주식 수의 15%에 달하는 1000만 주 이상의 이익 소과라는 주식 이익 소과가면 주당 가치가 상승을 하죠. 여기에 말씀드릴 것처럼 후판 가격의 상승, 또 후판에 대한 수주, 이러한 부분. 또 2007년도에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 근데 악재 요인은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자, 8% 수준의 매집에도 불구하고 8% 수준의 매집을 단행하고 있을 때 그때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약한 모습. 이건 뭐 왜 그랬냐는 악재 내용을 줘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써놨어. 혼내야 돼.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내용. 그거는 다 알려진 내용인데 그걸 바탕으로 1월 달에 조정을 줘요. 매집 다 돼 있는데.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 있네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발 긴축 관련된 내용이 잠깐 또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2003년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2004년도 4월 달에 중국발 악재 요인으로 900포인트에서부터 700까지 밀렸었잖아요. 그런 충격이 있는 찰나인데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다시 중국발 악재 언급이 나오면서 4월 달에 잠시 주춤거려요. 4월 달에. 근데 그 중국발 악재 요인이 뭐냐면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철강, 이건 재료인데 솔직히. 뭐냐면 철강에 대한 감산, 저가 철강에 대한 감산. 그러면 철강을 많이 찍어내서 중국이 막 찍어냈단 말이에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증치세라고 그래요. 우린 부가가치세인데 증치세에 대한 보조를 해주면서 막 찍어냈다고. 그러니까 막 찍어낸 철강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수익 타산이 안 맞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긴축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지만은 시장 충격은 없었어요. 오히려 철강 쪽의 재료인데 그냥 철강 업체들 막아버리고 생산 라인 막아버리고 그래서 과잉 생산을 억제하겠다. 그런 긴축입니다. 그럼 철강주 재료예요. 근데 주가가 흔들리니까 악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브렉시트처럼 그런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매집 단계에서의 흘러간 폭입니다. 이게 2006년도 자료라 보니까 예전 제 책에서 캡처를 해서 갖고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좀 안 좋은데 2006년 7월 31일부터 2007년 5월 16일까지 개인 투자자 지분 12%를 약탈 6천만 주짜리의 종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6천만 주. 그런데 이 매수 평균 단가가 한 16,000원 정도? 좀 뭐 뒷장에 나옵니다. 만약에 16,000원 정도면은 15,000원 정도? 그렇게 되면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어찌됐건 요 기준에서 잘 보시면 1월 달이에요. 1월 달의 기준에서 약 1.2에서 1.5%를 떠넘겨요. 이렇게 매집을 많이 해놓고 중간 과정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매집을 많이 해놓고 요만큼 던지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엄청난 조정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기준인데 뒤에 또 나와요. 전체적인 주봉 차트 보시면 전체적인 기준에서는 매주 평균 단가가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요 바로 위에 단계, 요 정도까지가 평균 단가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때의 시장이 딸랑 충격을 받아요.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동국제강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나왔어요.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여기서 올라올 때는 시장도 좋았고, 그리고 후판 수주도 했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1000만 주 이익 소각하고, 재료란 재료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만큼 올려놓은 걸 이렇게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건 안 좋다고 그랬어요. 2007년부터 실적 좋다고 그랬고. 어찌됐건 여기까지 기준에서 23,000원, 25,000원인 거고요. 어찌됐건 또 7월 고점 39,150원 매집 평균가 대비 15,000원이 또 올라가요. 여기 기준에서. 예? 그리고 나서 가장 고점은 2007년도 10월 달에 66,50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평균 단가도 뭐 당연히 올라갔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장 지수의 흐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예요.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입니다. 잘 보셔야 될 부분이 2006년도 12월 28일부터 2007년도 1월 10일까지 시장은 1434포인트에서 1345까지 6.2%, 90포인트, 6.2%가 빠져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6.2%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 기준인데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6.2%, 지금으로 따지면 120포인트 하여간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때도 보시면 4월 달입니다. 이게 또 중국의 긴축 얘기란 말이에요. 중국의 긴축. 아, 우리는 철강 감산할 거야. 뭐 어쩌고 할 거야. 지금은 철강 감산한다고 포스코 이번에 날라갔었죠. 다시 눌리긴 했더라도 날라갔었잖아요. 그게 재료였는데 이때는 주가가 밀리니까 악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주가가 밀린다고 악재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철강 감산하는데 어찌됐건 시장은 이렇게 됐을 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플러스 1.3% 올라갔단 말입니다. 요 기준에, 요 안쪽에 있는 기준에 1.3%.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자, 주가를 보시면 동국제강의 흐름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매집이 약 6%입니다. 저 앞부분 매집 다 떠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이 6% 수준. 이 6%의 수준의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되겠죠. 예? 그죠? 이 정도 될 텐데 어찌됐건 저 밑에서부터 하면 더 낮아지는 거고요. 이 정도는 될 텐데 갑자기 들어올리다가 여기서 연초에 시장도 6% 하락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왔고. 근데 급락 나온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을 주는데 얘는 반등을 못 주고 한 단계 더 빼버려요. 시장 대비해서. 확 빼버립니다. 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얘기해요. 근데 수급은 아까 보셨을 때 얼마? 1.2%에서 1.3% 정도 떠넘기죠. 매집은 6% 이상 해놓고. 그러면서 조종폭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17.6%. 시장은 6% 떨어지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120포인트 떨어지면 뭐 지금 시장 기준으로 120포인트 떨어지면 뭐 17%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매집이 된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뺄 수 있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V자형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예? 아까 LG화학도 보셨죠? 시장이 빠지면서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매집이 단행돼 있고 초기 매집 단계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역 V자형이 되겠지만 여기서도 V자형이 되버립니다. 대칭이 나오죠? 바로 이 구간만큼의 강도 있는 반등 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수급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사재끼입니다. 철강주들에 대해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계속 사들여요. 사들이면서 매수 평균 단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가는 시장에서 갑자기 시장은 아까 1.3%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긴축, 철강 감산. 그게 어떻게 악재냐고, 재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막 악을 쓰면서 시장 1.3% 올라갈 때 동국제강을 27,750원에서부터 25,150원까지 4월 19일 조정까지 얼마? 9.3%. 시장이 1.3% 플러스 났을 때 9.3%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매주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면서 수급이 개선되니까 이때 당시 평균 단가보다 더 올라와 있겠죠. 그런데 그 수준까지 밀어잡혔다는 거예요. 시장은 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보여드려요? 다시. 자, 이 화면을 두 개를 붙여버리니까 뭐 글씨도 자꾸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요 구간에서 6% 조정받을 때 이만큼 매집줄을 눌러버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찰나에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위치가 여기에 이만큼 조정을 줘버려 올라가고 있는 찰나에. 그럼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흐름이 됐다는 거죠. 이 인위적인 흐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언제냐면 주봉입니다. 주봉. 우리가 본 게 1월달 요 시즌. 1월달. 그리고 또 한 번 본 게 4월달. 잠깐 조정 줬다가 말았죠. 9% 조정 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요 가격이다. 25,000원까지. 그러면은 최고 고점 얼마야? 65,000원. 4만 원 더 들어올리네. 어마어마하죠? 매집주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뭐 꼭 이 라인이 아닌다 할지라도 오버슈팅이 나왔다? 좋습니다. 또 여기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갭, 혹은 뭐 급진갭까지는 아니에요. 돌파갭, 그래 돌파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목표 주가 요 정도까지도 차익 실현 가능.
이거는 매집주는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거래량 5거래일, 20거래일, 5주 거래일, 20주 거래일 이런 것만 확인하고 대응하신다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종목에 대한 포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주도주는요, 당연히 시장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게 주도주입니다. 거기에 그 주도주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거시경제 분석만, 해석만 잘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유가가 어떻게 돼서 유가가 움직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유가가 급락이 나오면 유가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어요? 50불 넘겼다가 다시 48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정유주, 화학주 못 가야죠. 그죠? 항공주가 날아가야죠. 아니잖아요. 화학주들 긍정적이고 좀 조정폭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유주들 긍정적이고 유가 흐름 대비해서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환율, 똑같은 환율이에요. 자동차는 좀 억눌려 있고 삼성전자 막 날아다니고 뭐예요? 수급이란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모든 분석은 수급 논리입니다. 수급과 심리. 수급을 분석하기 위해서 거래량도 보는데 우리나라처럼 좋은 국가가 어디 있어요? 미국이. 예? 미국이 거래를 하는데 제가 가서 매매를 해서 미국 계좌를 하나 터서 그럼 그게 미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샀네요. 윤정도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샀네요. 이렇게 지표 보여줍니까? 우리나라처럼 좋은데가 어디 있어요? 외국인 지표 나와 기관 지표 나와 개인들 뺏겼냐 안 뺏겼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 투식을 안 보실 때는 그냥 개인들이 물량 뺏겼네 몇 퍼센트 뺏겼네도 몰라. 외국인 기관이 평균 단가 대략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표로 작업해드려서 기준점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 기준점대로 뭐 2.5%에서 5%, 5%에서 10%, 10% 이상의 매집 그랬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그것이 소형주에서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대형주 1조 이상짜리에서 의미 부여 그러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까지 해서 4가지의 주도주 포착 방법을 보여드렸고 내일부터 또 필살기 더 고급화해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이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첨삭지도 받으셔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2시에 무료 강연회 있습니다. 교보증권 초청 강연회예요. 여러분들 무료로 참여하셔서 첨삭지도까지 받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여러분들께 종목 공개해드려야 됩니다. 어제도 이 종목 조금 설명드리다가 시간이 타이트해서 넘어갔는데 오늘도 조금 타이트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지금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오늘 살짝큼 더 눌렸습니다. 시장도 눌리고 이 종목도 눌리고 업데이트는 못했지만 이 추세 그대로입니다. 개인 누적 수급 어때요? 8%대 기준이라고 잡았죠. 8%의 매수 평균 단가 98,000원, 97,000원. 98,000원 수준인데 오늘 92,000원대로 끝났어요. 오늘 수급이 사실상은 조금 더 악화됐습니다. 조금 더 악화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적적인 부분 지금 8.5% 정도 남아있는 이 수급이 더 크게 악화될 가능성 제한적이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여기서 더 큰 손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추세가 무너지고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의 매집이 단행돼 있다라고 한다면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돌려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래서 이 추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복습하시면 이 종목 뭔지 다 내용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에서 이 종목에 대한 AS와 전략 부분, 종목 오픈 부분 다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시장 조정 크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브렉시트 관련해서 완전하게 편안하게 쉽게 여러분들께 해석해드렸죠.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된다? 돌려질 수 있는 위치가 됐다. 아시겠죠? 이번 달 중순 넘어가면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좋은 정보 매일매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도였습니다.